자, 시작할게요. 오늘부터 우리 뭐 해야 돼, 일단? 미적분? 원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축하하고요. 뭘 축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축하드리고. 자, 미적분 원 한번 설명을 깔끔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적분 원은 단원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3개가 있어요, 3개. 그래서 1단원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뭐랑 뭐를 다루겠어? 그래프. 극한이랑 연속을 다뤄요. 이런 식으로. 요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루는 게 뭐 사이값 정리라는 게 있는데, 요 정도까지만 하면 이제 1단원이 끝납니다. 좋죠? 그 다음에 2단원은 뭐가 되겠어? 미분이 되겠습니다. 미분. 그럼 미분은 이제 뭐가 있을까? 단원이 좀 많아, 미분이. 5개, 미분 계수라는 걸 배워야 돼요. 또 뭐 더 배워야 돼? 도함수라는 것도 배워야 돼.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도 우리가 배워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일반적인 학교들은 여기까지가 중간고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까지가 딱 중간고사예요. 뭐 많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배우냐면 증가감소를 배워요. 또 뭘 배울까요? 극대극소를 배워요. 또 뭘 배울까요? 최대 최소를 배워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를 그릴 수 있어야 되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 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게 됩니다. 머리가 아파오죠?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 까지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미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아요? 3단원이 남죠. 그 이제 여러분이 들어본 적분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적분은 이제 또 여러 개가 있겠죠. 적분에 뭐가 있을까요? 부정적분이 있어요. 그럼 부정적분에 뭐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긍정. 와, 내가 진짜 살다 긍정적분은 처음 들어보는데. 극만 배우면 되겠다. 극만 배우면. 정적분이라는 게 있어요. 긍정적분. 그게 무성이 아니야. 처음이야. 긍정적분은 진짜 처음 들어봤어.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까지. 이게 조금 특이한데, 여기에다가 넓이, 속도 또 나오지? 거리까지 배우면 이제 적분이 끝나요. 맞아요. 과학이에요. 진짜 과학에서 나오는 그래프가 나와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뭐겠어요? 여기까지가 미적분이 아니라 기말고사 범위가 되겠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한 달 동안 다 배울 거예요. 여러분 개학하기 전까지, 한 광복절 전까지. 8월 15일. 8월 15일. 광복절은 알고 있네. 그래서 지금 내가 아까 여러분 오기 전에 그 기말고사 그 일정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아니 신송은 졸라 빨리 보고, 중간고사 개 빨리 봐요 저희. 니네 왜 이렇게 빨리 봐? 저희 그 추석 끝나고 바로. 야, 추석 끝나고 바로 보고, 그 다음 주에 대검고가 보고, 그 다음 주에 연송이 보더라고. 저희 끝나고 봐? 추석 끝나고 바로. 그러니까 한 주씩 이렇게, 한 주 신송, 한 주 대건, 한 주 연송 이렇게 보더라고. 그래서 진짜 개짱나요 지금. 연휴가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아니지. 신송은 또 진도 나가야지. 아니 또 우리가 피자 먹자. 피자 먹자? 진짜 먹자. 스카시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오늘 할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게 뭐예요? 극한. 여기 1페이지 보면 쓸 공간이 좀 있죠? 아 예. 네, 거기다가 이제 그 필요한 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여기 제목 여기다 제목 쓰면 되거든. 제목에다가 뭐 제목은 아니긴 한데 뭐 제목 쓰면 좋겠죠. 그래서 제목에다가 오늘 배울 게 함수의 극한이에요. 네? 아 여기에 함수의 극한에 관련된 것만 쓰면 돼요. 이 뒤에 연속인 건 또 따로 뒤에 공간이 있어요. 자, 그럼 함수의 극한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극한이 뭔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극한을 알기 위해서 일단 함수의 극한이 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극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극한이라는 건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의 값이 어디로 가까워지냐?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함수의 극한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 건데, 자, x가 a로 가까워진다라는 건 그럼 이거부터 한번 정의를 해보자. x가 a다라는 걸 식으로 어떻게 썼었지? x는 a다. x가 a래. x는 a라고 하면 되겠죠. 그치?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x가 a일 때 함수값을 뭐라고 했었어? x가 a일 때 함수값? f a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이제는 극한이니까 x가 정확하게 a로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안 가. 안 가는 거야. 가지는 않는데 점점 a에 뭐 하는 거야? 가까워지. 가깝긴 해.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 1에 점점 가까워지고 싶은 거야. 그럼 1에 점점 가까워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1 근처에 있는 숫자가 뭐가 있어? 1.1도 있죠. 근데 이거보다 좀 더 가까운 게 1.01도 있지. 1.001도 있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갖다 붙이다 보면은 1.000000000000001 이런 것도 있겠지. 근데 그게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면 1이야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x가 어디로 지금 가까워지는 거라고? a로. 그럼 이럴 때는 x가 a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앞으로. 화살표. x가 a로 가까워지고 있다. 그럼 그럴 때 fx는 어디로 가까워지게 되는 걸까? 자, 그럴 때 기호로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리미트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지금 어디로 가까워진다고? a로 가까워질 때 그때의 fx 값이 어디로 가까워지냐가 궁금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살짝 fx를 얹어줘요.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야? 요 식이 뭐를 의미하는 거야? x가 a일 때의 무슨 값? 극한값. 이런 걸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극한값을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극한값 조사를 해볼 건데, 이건 쓰기 전에.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앞으로 이런 게 여러분 문제 풀 때 많이 나올 거야.
자, fx가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2라는 함수였어. 근데 x가 1보다 작을 때는 함수가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 이거 위에 거 아래 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x 대신에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위에다 넣으면 3. 그래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1일 때는 함수값이 3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여기가 지금 1,3인 거예요. 근데 1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1을 넣으면 함수값이 얼마가 나와? 1이니까 여기 어딘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내가 극한이라는 건 x가 1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때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러니까 fx는 어디로 가까워지는지를 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면 1로 가까워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자, 1로 가까워지는 게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 1보다 큰 쪽에서도 1로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까워질 때 가까워질 수 있는 방향이 몇 가지란 얘기야? 두 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까워질 때 어디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한 번,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지금 한번 해볼게. 그럼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리미트, 이게 뭐야? x가 어디로 가까워진다 이런 개념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x가 a로 가까워지는데 a보다 어떤 쪽에서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수 있겠지. 그럼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건 부호로 어떻게 표현을 하겠다? 마이너스를 이쪽에다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그러고 나서 fx 이렇게 쓰면은 얘는 무슨 극한이 되는 거냐면 좌극한이 되는 거야. 그럼 x가 a보다 어떤 쪽에서 가까워질 때?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 자, 그러면 한번 보여줄게. 얘들아, 이거 잠깐 봐봐. x가 a, 여기 지금 1로 가까워지는 거 내가 찾고 싶어. 그럼 x가 1로 가까워지는데 1보다 어떤 쪽에서?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지. 그럴 때 fx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봐.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지금 보니까. 요렇게 따라오다 보면 1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극한값,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워질 때 극한값은 뭐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주면 돼? 1이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극한 표현도 한번 써볼게. x가 a보다 큰 쪽에서 fx로 가까워진다. 이럴 때가 무슨 극한이란 얘기야? 우극한이다 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우극한. 그럼 얘들아, 이 그래프에서 이제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워지는 거 한번 볼게. 자, 그럼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요렇게 오면 y 값이, 자, 봐봐 얘들아, 아까 여기서 이렇게 왔잖아. x가 1로 가까워질 때 y 값은 점점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1로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오다 보면 y 값이 점점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3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x가 1보다 큰 쪽에서 fx를 따라오다 보면 뭐랑 만나더라? 3이랑 만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은 어떨 수도 있는 거야, 값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면 지금 이 문제에서 x가 1일 때 극한값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그럼 뭐라고 답할 거야? 좌극한은 1이고 우극한은 3인데?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표현 하나 쓸 거예요. 자, 존재할
아니 x는 a에서 자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조건이 뭘까? x는 a에서 극한값이 이거다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 뭐랑 같을 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을 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식으로 쓰면 좌극한 식이 뭐였지? 여기 위에 썼던 요 식이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랑 a가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까워질 때의 이 두 개의 극한값이 같으면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할 수 있겠어요? 네. 정리하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좌극한 우극한까지 설명한 거예요. 괜찮아? 여기까지. 자, 오늘은 막 많이 할 거야. 많이 하긴 할 건데 많이 안 한다고는 얘기 안 할게요. 많이 할 거야. 많이 할 거고. 근데 내용이 많긴 한데 여러분이 막상 풀다 보면 아 이거 별로 안 어렵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함수의 수렴과 발산.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 중에서는 극한값이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렴은 뭐고 발산은 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수렴은 같은 말이 뭘까? 뭐 할 때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까? 극한값이 존재할 때를 우리가 다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면 다 수렴인 거예요. 이거의 다른 표현이 수렴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발산은 뭐겠어? 발산은 뭐야?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 두 가지 개념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예시가 하나 있으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예시를 들었던 건 x가 특정 값으로 가까워지는 것만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x가 어떨 수도 있어? 극한을 조사하다 보면 x가 엄청 커질 수도 있겠죠. x가 엄청 커질 때 fx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할 수도 있잖아. 반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이건 결국 어떤 느낌이야? 얘는 x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엄청 커진다 이런 얘기죠. 얘는 뭐 한다는 얘기야? x가 엄청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의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앞으로는 여러분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x분의 1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뭐예요?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면 되겠죠. 동훈이 그릴 수 있나? 자, 그럼 한번 볼게. 자, 리미트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몇 개 보자. x가 0으로 가까워져.
근데 얘들아 0으로 지금 가까워질 수 있는 방향이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질 수도 있고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럼 0보다 큰 쪽. 자, 그럼 0이 여기 있으니까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그래프 따라서 가까워져 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엄청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럼 엄청 커지는 방향으로 가니까 이때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 엄청 커진다 라는 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기호를 써서 나타낼 거예요. 이걸 이제 무한대라고 할 겁니다. 그럼 얘들아, 무한대라는 건 값을 딱 정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 큰 건 알겠는데 뭐라고 딱 말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는 수렴한다, 발산한다. 수렴. 아니, 자, 극한값이 존재하면 수렴이라 그랬는데 이건 뭐라고 딱 정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발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얘들아 0일 때 지금 0보다 큰 쪽에 대한 극한값 조사를 한 거예요. 0보다 큰 쪽. 그럼 또 뭐도 조사해봐야 되겠어? 0보다 작은 쪽도 조사해봐야 되겠죠. 자, 0보다 작은 쪽은 그래프 따라서 어디서 그래프 따라서 오면 돼? 그래프 따라서 0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오면 함수값이 점점 어떻게 돼? 엄청 작아지죠. 그 엄청 작아진다라는 표현을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얘도 발산인 거예요. 값을 특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x가 커지는 거 한번 해볼게. x가 무한대로 가. 자, 그럼 x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그래프 따라서 어떻게 쭉 이동시켜주면 돼? 그래프 따라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되겠죠. 근데 얘들아, 이거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뭐랑 만나는 것처럼 보여? 0이랑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0에 가까워지는 거지 완전 0은 아니잖아. 그래도 극한값은 뭐라고 해야 돼? 어디로 가까워지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했던 거죠. 그럼 얘는 결국 어디로 가까워지겠어? 0. 그래서 이때는 극한값이 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수렴이야, 발산이야? 수렴. 0이라는 어떤 값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수렴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도 한번 해볼게. 자, x가 엄청 작은 쪽으로 가고 있어. 그럼 얘는 그래프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프 따라서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것도 점근선이랑 만날 거 아니야. 그럼 y는 결국 어디로 가까워지는 거야? 0. 그러니까 이것도 0으로 가까워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수렴한다 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네,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조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이거는 그냥 약간 팁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팁 같은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함수가 미적분 1에서 다루는 함수는 뭐냐면 미적분 1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지칭을 하게 되냐면 다항함수만 다뤄요. 다항함수. 몇 차부터 몇 차까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몇 차까지만 다루게 되냐면 1차부터 4차까지만 다루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1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야?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죠. 2차 함수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죠. 3차 함수는 아직 모르잖아. 그치? 4차 함수도 아직 모르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 어쨌든 배우긴 할 거야.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1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여러분 이거 이렇게 중간에 꺾이거나 잘라지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여기가 A야. 그럼 A일 때 극한값 구해보세요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도 어디로 가까워져? 여기 A니까 여기 함수값이 뭐 FA라는 함수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a로 가까워질 때 y 값은 fa라는 함수 값으로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위에서 가까워져.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까워지는 거야, y 값이? fa로 가까워지겠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a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까워지고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또 fa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a면 이렇게 가까워지고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함수 값으로 가까워지겠지. 그럼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일반적인 극한은 거의 뭐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극한 값이랑 함수 값이 일반적으로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값을 계산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뭐를 해서 계산을 하면 얼추 다 맞더라?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극한 값 계산의 기본은 뭐야? 대입이에요, 대입. 뭐라고? 극한 값 계산해야 돼. 그럼 일반적으로 뭐 하면 된다고? 대입하면 된다고. 근데 대입해서 안 나오는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극한값 계산 일반적으로는 대입해서. 근데 대입을 했을 때 안 되는, 그러니까 약간 힘든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럴 때 추가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야? 그래프. 그 인수분해 그건 이따가. 그래서 대입 플러스 그래프로 일반적으로는 극한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뭐 했던 것처럼. 그래프 그려서 극한값 구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 하나만 보자. 예를 들어서 2일 때 극한값이 궁금해. 자, 내가 궁금한 게 이거야.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질 때 x분의 1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얼마겠어, 동건아? 뭐 넣으면 돼, x 대신에? 2로 가까워지니까 여기다 뭐를 넣으면 되겠어? x가 2로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x 대신에 뭐를 넣으면 거의 똑같겠어? 2를 넣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 2 넣으면 뭐 돼? 2분의 1. 그래서 극한값이 2분의 1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 얘들아, 극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다 뭐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함수값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알겠죠? 근데 좀 특이한 애들이 문제에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괜찮죠? 네, 그러면 일단 넘어가서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서 그 감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될 건데요. 자, 얘들아, A형을 보자.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이 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얘들아, 일단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 f1은 있잖아. f1. f1은 무슨 값이야? 1일 때의 함수값. 자, 그럼 그래프에서 1일 때 함수값 얼마야, 동건아? 함수값 얼마라고 읽어야 돼? 이렇게 그래프 그려져 있으면 1일 때 함수값이 뭐야? 1인 거지. 여기 1에 색칠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F1은 얼마인 거야? 1인 거예요. 괜찮아? 자, 그럼 이제 얘를 찾아야 되거든? 얘는 무슨 값이라고 보는 거야? 뭐라고 읽어줘야 돼?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돼?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x가 어디로 가까워질 때? 1로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인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 따라서 어디로 와야 돼, x가? 그래프 따라서 어디로 와야 돼? 1로. 자, 그럼 그래프 따라서 x가 1로 왔을 때 여기도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럼 y는 지금 값이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2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래프 상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극한값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2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3.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답을 체킹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 밑에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한번 풀어봅시다. 자, 2번은 뭐야, 얘들아? 2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0보다 작은 쪽이잖아, 그치?
그럼 0보다 작은 쪽에서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오면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1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F0이라는 건 함수값이니까 정확하게 포인트가 2가 되는 거니까 2 이렇게 해서 3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은 이 앞에 있는 건 뭐야? 마이너스 2일 때 무슨 극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그럼 마이너스 2까지 와야 되는데 그래프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워지면 어디로 가고 있어? 3. 그래서 얘는 3인 거예요. 자, 여기 1보다 큰 쪽. 그럼 1보다 큰 쪽이면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2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5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 한번 봅시다. 여기 얘들아 지금 점근선 표현이 안 돼 있긴 하지만 점근선 그래프를 그려보면 점근선이 지금 어디야? 점근선이 1인 거지. 여기가 원래 1인 거니까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1로. 자, x가 엄청 큰 쪽으로 가까워지면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도 1로 가까워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여기다가 중요 표시 하나 해놓자.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는 여러분 그 내신에 나오는 거 같은 거예요. 내신에. 자, 여기다가 뭐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 형광펜 색칠을 하나 해놔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앞으로 여러분한테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거예요. 지금 어떤 표현이야, 이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라고 그냥 대놓고 줬지. 근데 1로 가는 건 1일 때 극한값이네. 근데 1일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지금 이거를 한국말로 풀어보면 x는 1일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말로 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까 여기 어딘가에 썼었던 거 기억나지? 극한값이 존재한다? 뭐랑 뭐랑 같아야 된다?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이것까지 여러분이 사고를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 풀 때. 자, 그럼 좌극한이라는 건 자, x가 1보다 작을 땐 거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지금 나 이거 그래프 안 그릴 건데 x가 1보다 작은 거는 위의 식을 따라가는 거야? 밑의 식을 따라가는 거야?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면 위의 식을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 극한값 계산의 기본은 뭐라 그랬어? 대입. 그럼 저 위의 식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1일 때 자극한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기 위에다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3 플러스 a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극한을 내가 구하고 싶어. 그럼 x가 1보다 조금이라도 어떤 거야? 큰 거지. 그럼 큰 거는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거야? 밑에 식에다가. 그럼 저기다가 뭐를 넣으면? 1을 넣으면 2a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두 개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a가 얼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f2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f2는 위에다 넣어야 돼? 아래에다 넣어야 돼? 아래다가. 그럼 여기다 2를 넣으면 4, a가 2였으니까 4, 그러면은 7이 되면 되겠죠. 됐죠? 네, 요거까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얘들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많이 냈어. 지금 뭐야? 뭐가 존재한다고?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바로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라는 걸로 바뀔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할 건데 6번 할 때 거기 공간이 좀 많지? 그 7번 밑에 공간 졸라 많지? 거기다가 살짝 써놓을게요. 지금 적는 걸 살짝 쓸 건데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뭐냐면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증명을 내가 못 해줘.
몰라서가 아니라 이거는 고등학교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대학교 수준이야. 근데 뭐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냐면 그냥 이게 맞다 정도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라는 것도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 이걸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하면 뭐야? x가 뭐일 때? x가 a일 때의 fx의 극한값이 뭐 한다고? 존재하는데 그게 알파라고 존재한다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다른 함수도 있겠지. x가 a로 가까워질 때 gx라는 함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의 극한값을 이것도 존재를 하는데 뭐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거냐면 베타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럼 어떤 성질이 성립을 하냐면 x가 a로 가까워지는 극한을 계산을 할 건데 먼저 더하거나 함수끼리 먼저 더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뭐랑 똑같은 걸까?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극한값을 합쳐서 계산을 하나 따로따로 계산하나 어떨 것 같아? 느낌적으로 같을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풀었다면 이런 식으로 때려 맞추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더했을 때도 같으니까 뭐 했을 때도? 뺄 때도 값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 해도? 곱해도 이렇게 두 개를 먼저 곱하나 곱해서 극한을 계산하나 따로따로 극한을 계산해서 곱하나 어차피 값은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뭐 해도? 나눠도. 근데 나눌 때 주의할 게 좀 있지. 나눌 때는 모는 0이 되면 안 되지. 분모.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원래는 적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가정을 붙여줘야 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gx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가정을 붙여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요 조건이 많이 나와요. 그 기억, 니은, 디귿에. 요 조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만 조금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 극한 있잖아. 이거 리미트 쓰는 거 좀 귀찮지? 이거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몇 개 내가 예시를 보여줄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 아이고.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심플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진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나만 알아보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더라고. 근데 나는 졸라 정직하게 요렇게 매번 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 알겠지? 그건 뭐 그것까지 내가 터치하진 않을게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다가 하나만 더 해볼게. 실수를 곱했어. KFA야. KFX. 그 X일 때 극한값인데 함수에다가 실수를 곱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을까? 실수를 먼저 곱하고 극한을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약간 그 시그마랑 좀 비슷하죠, 느낌이. 시그마, 근데 곱하기 나누기는 물론 다르지만 느낌이 이 상수 곱하는 것까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이거 바로 이제 때릴 수 있죠. 암산 때릴 수 있어요. 얘들아, 이거 어차피 따로따로 계산해도 값이 똑같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 fx 극한값이 얼마니까? 2니까 여기다 그냥 2 넣고 계산하면 되겠죠. gx는 극한값이 얼마니까? 마일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고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먼저 곱해도 되잖아. 3이랑 2 먼저 곱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 6이네.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곱하면 2. 그러면 이거 최종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8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번, 8번, 9번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자, 7번은 뭐야? 그냥 답이 뭐겠어? 여기다 뭐 넣으면 돼? 여기다 3 넣고 여기다 1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값이 1이다. 그냥 바로 계산 때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8번도. 그럼 8번도 바로 뭐 할 수 있어? 여기다가. 얘가 2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뭐가 돼야 6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죠? 자, 문제는 얘죠. 자, 여기다가 또 뭐를 쳐? 별표를 치고 거기다가 이제 팁을 하나 적을 거예요. 얘는 자, 앞으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얘는 조건의 식을 주어진 식이라고 할게요. 주어진 식의 형태를 구하는 식에서 만든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요게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얘들아, 주어진 내가 극한값을 알고 있는 식의 형태가 뭐야? fx분의 gx 이 형태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얘를 뭐 해야 되는 거야? 저 문제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눠주면 깔끔하게 fx분의 gx가 나올까?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눠주면? fx로 나눠주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자, 내가 분모를 fx로 나눴어. 그럼 여기 앞쪽을 fx로 나누면 뭐만 남아요? 2가 남겠죠. 뒤쪽은 fx로 나누면은 fx분의 gx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분자의 앞쪽을 fx로 나누면 뭐가 남아? 1이 남겠죠. 뒤에는 2fx분의 gx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극한이니까 얘는 극한이 얼마야? 값이 2가 되는 거죠. 여기도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이게 극한값 계산해보면 2 더하기 2분의 1 빼기 4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오케이?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라고? 주어진 식의 형태를 구하는 식에서 억지로 만들어주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요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 친구니까 잘 기억했다가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극한값 계산하는 것까지 배웠었죠? 네, 극한값 계산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 정리 복습하고 들어갈게. 극한값 계산은 뭐로 하는 거였어? 극한값 계산은 기본적으로 뭐로 한다? 대입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정형의 극한이라는 건 뭐냐면 대입해서 극한값을 계산을 했는데 값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부정형의 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값이 정해지지 않는 형태 가장 대표적인 친구. 무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값이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으로 계산되는 꼴이 있을 거예요. 대입을 했는데, 자, 얘들아, 기본적으로 극한의 기본은 다 뭐라고? 대입. 했는데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0분의 0꼴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생겼어? 이게 지금 뭐가 딱 보여. 응이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은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뭘 생각하는 거야, 동건아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요렇게 안 하고 그냥 이거 형태라고 할게요. 0분의 0 형태. 자, 그럼 0분의 0 형태는 극한값이 뭐가 되는 거야? 0이야 뭐야? 1이야 뭐야? 모르지. 그럼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는 뭐를 해? 대입을 해서 이 형태인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돼. 근데 이랬을 때 0분의 0이 되면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유리화를 해야 돼. 유리화를 해요. 그 다음에 뭐를 없애는 거냐면 그냥 여기다 일단 적어놔. 이 설명은 이따 해줄게. 0인자를 약분을 할 거예요. 0인자라는 건 이따 알려줄 거야. 0인자.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0이 되는 식을 우리가 0인자라고 할 거예요. 0이 되는 식. 그래서 0인자를 약분하고 다시 뭐를 해? 다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극한값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아? 얘들아, 그럼 이것까지 설명했으니까 요거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고 그다음 다른 부정형의 극한 또 배워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쭉쭉 갈게요. 자, 10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극한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뭐를 해야 돼?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럼 분모에다가 2를 넣어보니까 뭐가 돼? 0. 분자도? 0. 그럼 무슨 꼴인 거야 이게 지금? 0분의 0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0분의 0이니까 뭐나 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인수분해나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유리화는 할 그게 없잖아. 그래서 뭘로 가는 거야? 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x-2는 인수분해 할 게 없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는 뭐야? 인수분해가 x-2,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지금 봐봐 얘들아, 아까 내가 뭐를 약분하는 거라 그랬어? 뭐를 약분하는 거라 그랬어? 무슨 인자? 0인자. 0인자가 뭐냐면 0이 되는 친구를 약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되는 친구가 무조건 분자 분모에 있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대입했을 때 0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0인자가 여기선 뭐야? x-2를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뭐를 하면 돼? 뭐를 대입해? 2. 그럼 답이 얼마가 나와? 이런 식으로 극한값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11, 12, 13, 14 네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에는 나름의 꿀팁이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원래 정석 풀이는 뭐냐면 뭐를 해야 돼? 아니지. 먼저는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해보니까 분모도 0, 분자도 0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분자에 있는 식이 무리식이기 때문에 이걸 유리화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x-4분의 루트 x-2 루트 x 플러스 2를 하면 유리화가 되는데 이거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줘야 된다라는 게 기본 풀이 방법이잖아. 네. 그렇게 해서 이거 위에 걸 계산을 하면 이게 뭐가 돼? 요걸 전개를 하면 x-4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약분이 딱 0인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 4를 넣으면 4분의 1이다 라는 극한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잘 봐 얘들아, 이게 지금까지는 합차로 잘 안 보이긴 하죠. 근데 뭘 제곱하면 x가 돼?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루트 x 플러스 2 루트 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x 마이너스 2. 그러면 이렇게 바로 약분이 되면서 유리화를 안 해도 여기다 4를 넣었을 때 4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12번 한번 해볼게요. 12번은 일단 또 뭐를 해야 돼? 12번은 대입을 해야죠. 대입을 해보니까 둘 다 또 어디로 가? 0. 그럼 x가 1로 가까워질 때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x-1에 x제곱 x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들아, 이거가 인수분해 공식이 기억이 안 나도 이거는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뭐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0인자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0인자가 x-1이겠지. 그러니까 요 위에도 인수로 x-1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약분을 하고 1을 집어넣으니까 2분의 3이라는 극한값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3번. 자, 야, 얘들아, 이거 13번도 유리화 해야 될까? 자, 봐봐.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지. 일단 뭐야? 뭐 해야 돼? 일단? 대입. 그러면 0 돼? 위에도 0 되지. 그럼 봐봐. x-2,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위에 게. 근데 x-2라는 친구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거긴 하지만 밑에도 뭐 때문에 지금 뭐가 어떤 식이 0인 거야? 분모에 있는 식 자체가 x 대신에 2를 넣으면 0이 되는 거지. 자, 그럼 봐봐.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0인 거지. 얘가 0인자인 거야. 그럼 봐봐. 이거 합차로 계산하면 x 마이너스 2 나와 안 나와? 루트 x 플러스 2 빼기 4 하면 x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럼 x 마이너스 2를 루트 x 플러스 2 빼기 2랑 루트 x 플러스 2 더하기 2라고 써도 될까 안 될까? 그럼 약분하면 끝이잖아. 그럼 여기다 이제 뭐를 넣으면 돼? 다. 2. 그럼 2 넣으면 5. 여기다 2 넣으면 4. 그러면은 20. 요런 식으로 극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0인자니까 요 위에서